자,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전혀 낯선 형상이 아닌데, 이게 카프카 소설에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띠는 거는 이제 카프카가 다양한 방식으로 아버지를 형상화했다는 겁니다. 변신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꽤 중요하고요. 이제 변신보다 더 큰 소설들로 가면 이제 그 형상들이 더 다변화되게 되는데, 아버지라는 거 이거는 이제 결국 사회의 메타포고, 변신에서는 좀 그렇고요. 나중엔 이제 법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그 메타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읽지는 못하겠지만 그 지금 좋은 번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그 올려드린 자료에 보면은 이제 제 나름으로 조금 끼적인 그런 글들이 이제 있는데요. 고에 앞서서 그 소송 이런 거 이거 다 미완성입니다. 정말 고독의 3부작인데 여기서 이제 아메리카를 더하면은 이제 세 개가 이제 고독의 3부작인데 전부 다 쓰다 말았어요. 근데 보시면은 쓰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네, 생각이 이제 드는데, 왜냐면 이거는 성장 없는 성장 소설이고 그 제자리를 맴도는 이제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장이 되려면, 그러니까 소설이 이게 장편 소설이 진행이 되려면 시간 속에서 주인공이 있고 그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사건의 어떤 진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동일 시간대에서 이렇게 맴도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 틀을 형성하는 게 법입니다. 혹은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어떤 권력 체계, 사회 체계 이제 이런 거거든요. 소송은 실제로 요제프가 우리식으로 그냥 K입니다. K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체포되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성 같은 경우에도 그 측량사 K가 어떤 마을에 웨스트 백작이 있는 그 백작의 성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녁에. 근데 너 잘못 왔다 이렇게 되죠. 우리는 측량사가 이제 필요가 없는데, 토지 구획은 이미 다 돼 있고 그게 바뀌는 일은 없는데 너가 왜 왔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답은 나지 않고, 성은 상당히 길고 읽기가 굉장히 힘든 소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참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주인공은 까예요. K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달리 말하면 다른 모든 인물들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오로지 주인공만이 K라는 이니셜로 존재하는 굉장히 괴상한 장편 소설이었다라고 또 요약할 수도 이제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린 소송이라든지 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좋은 소설이 있습니다. 유형지에서. 거기도 이제 어떤 법의 문제라든지 체제의 문제, 관계, 권력과 복종, 이 뒤바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카프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표상이 단순히 이렇게 야단치는 아버지, 잔소리하는 아버지 이렇게 희화하는 거에 이제 머무르지 않고 보다 더 큰 층위로 확대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떤 그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보지 못한 독특한 어떤 소설을 쓰기로 이어졌다는 거, 이제 그 대목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오겠습니다. 카프카 전기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법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카프카는 전공이 뭐다?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여러분 출석 한번 부르는데요. 카프카는 프라우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공법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하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작가들이 문해창작학과가 많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돼가지고 문창과 출신 학생들이 많은데, 저는 공부를 잘한 사람 소설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카프카는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는데, 본인이 그 법대를 간 것은 이렇게 자료를 뒤져보면 다 아버지 때문에 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20에 근접하면 부모 때문에 뭐 이건 전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카프카 본인의 공명심도 크지 않았을까. 아버지를 싫어라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일종의 적개심에 가까운 그런 반항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내가 곧 죽어도 서울법대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 뽐때를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붙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니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법대를 이제 나오게 되고, 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카프카에게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이 20세기 초반에 이 독일 이쪽, 체코 이쪽에 이제 분위기를 잘 모르긴 하지만 뭐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니까요. 카프카도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바쁘게 이렇게 사는, 성공하고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거든 적더라도 안정된 생활을 할 것이냐 해서 이제 후자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프카 전기를 쭉 찾아보면 번역은 조금씩 다른데, 노동자 산재보험국 혹은 노동자 재해보험국 뭐 이런 식으로 옮겨지는 직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
그 관공 그 국가 저기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가 이제 싶은데 그 노동자들이 그 노동 현장에서 사고 같은 거를 당하면은 그 보험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를 다루는 그런 직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막 한창 카프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막 자료 뒤졌던 거를 이렇게 상기해 보면 그런 그림들이 많았어요. 그림 겸 사진 겸 뭐 도식 겸 해서 이런 기계 돌아가는 이런 모습,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이 어떻게 잘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기계의 원리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유형지에서 잘 반영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공문하는 기계인데 썰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수의 몸에다가 죄명을 새겨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피가 계속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되는 그건데 그런 것들 이제 작은 디테일이지만은 그런 이제 경험도 요 직장에서 쌓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직장은 근무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8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집에 가서 이제 조금 쉬다가 혹은 한숨 자다가 밤에 이제 글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출근을 이제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명심하실 게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글을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이 내가 글을 쓰는데 뭐 그림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글이라는 건 애매하지만 어쨌거나 예술의 영역이 창작은 예술의 영역이다 생각을 하면 이렇게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시건방진 게 있어요. 내가 명색이 창작을 하는데 이래서 뭔가 규칙적으로 살고 모범생 그러니까 이른바 범생이죠. 그런 걸로 살면은 굉장히 안 될 것 같다는 이상한 자의식 같은 게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객기도 1, 20대까지지 이제 2, 30대가 되면은 우선은 체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제가 카프카와 관련해서도 이 대목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때 처음 카프카를 읽기는 고등학교 때 읽었지만 내 나름의 카프카를 발견한 건 지금 여러분 나이대인데요. 워낙에 작품 세계가 그로테스크하니까 이 사람의 생활은 되게 그로테스크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카프카의 절반은 굉장히 성실한 공무원입니다. 굉장히 성실한 직장인입니다. 8시까지는 무조건 사무실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책상에서 일을 해야 되고 뭐 외근도 가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서류도 공문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직장 상사한테 야단도 듣고 동료들끼리는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고 하기 싫어도 별로 썰렁하지만 그 농담에 웃어줄 줄도 알고 이거 사회성,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런 겁니다. 그런 거를 결코 못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평균 정도는 했다라는 거고 그런 카프카가 있고 그러니까 자연인 생활인으로서의 그런 카프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소설 속에서 드러나는 일종의 그 문학적 이제 페르소나로서의 그런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카프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문학의 기라성 같은 어떤 작가도 형용사를 붙여서 단어를 만들지 않는데 카프카만 카프카에스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프카적인 해서 이제 그런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작 카프카 본인의 생활인으로서의 삶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그거와 그렇지가 전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